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신임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이병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지만 1985년 전두환 민정당 총재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의전수석 비서관,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냈습니다. 이후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인선을 환영했습니다.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춘 데다가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터여서 중간에 이 소리가 들어간 부분에 이병기 씨의 숨은 과거가 있지요. 네, 권영애 전 안기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안기부의 북풍 공작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이병기 전 안기부 2차장이 북풍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젯밤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차장은 안기부 해외 담당 책임자였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홍준 씨의 김대중 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드러난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의 직속 상관입니다. 이 사건에 권영애 전 안기부장을 정점으로 국내 담당의 박일용 1차장과 해외 담당의 이병기 2차장 등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연계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2002년 대선 때에도 역할을 하셨고 자민련 이인재 의원이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이 건네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였던 이병기 씨는 사과상자 2개에 5억 원을 담아 이인재 의원의 특보였던 김윤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논평. 이병기 후보자는 당시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봐주기 수사의 특혜를 입었고 따라서 당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명백히 공범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소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 뉴스가 보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16대 대선 자금 수사 당시 이 불법 자금을 전달했지만 역할이 가벼워 사법 처리는 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확인 결과 벌금 1,000만 원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돈 전달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나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지난 시절에 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도 늘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원세훈, 남재준에 이어 대선 개입의 원조격 인물을 국정원장에 앉히려는 것입니다. 대선 개입이 차떼기에서 사이버 찌라시로 진화했음에도 인사 발탁은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사실 언론들이 좀 놓치고 있었고 저희 프로에서도 그렇게 비중을 못 둔 점은 저도 참 매우 아쉽게 그리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요즘 조금 야성을 터득해 간다고 할까요? 이병기 문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면서 결기를 다지던 것도 봤는데 꼼꼼히 따져야겠죠? 인터뷰에서. 자, 그렇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민족사관 외국 총리의 각종 표절 장관들 시리즈로 줄줄 나오는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 인사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큰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렇지만 논문 표절, 이거 지적 도둑질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학생들이 컨닝하거나
남의 거 베껴서 레포트 내거나 뭐 이러는 교수나 학생들 뭐라고 혼낼 수 있겠어요? 령이 쓰지 않겠죠.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님 연결해서 견해 좀 듣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촉박한 섭외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들었는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막 본회의 마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뭐 본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거 있었나요, 오늘? 아닙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어서 예. 정치, 외교, 네네. 통일 분야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창국 후보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서 네. 예,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좀 했고 또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도 했는데 네. 예, 뭐 실제로 이제 물러날 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대선한 준비다 보니까 좀 맥이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장관들도 뭐 상당히 바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만약에 기자하셨다면 네네. 오늘 대정부 질의 문답 오가는 걸 보고서 오늘 핵심 야마란 말 일본 말이죠. 네. 오늘 핵심 리드 멘트는 뭐다. 이렇게 하나만 뽑으신다면 뭐 꼽으시겠어요? 뭐 질문이나 답변 중에. 예, 제가 뭐 질문 중에는 그러니까 그 총리도 그러면 결국은 일제 식민 총리를 그렇게 뽑는다면은 예. 예, 외국 나가서 외국의 외교력을 현재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망신, 외교망신, 총리 후보 자처하는 그런 뭐 컨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훌륭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기 제자 논문을 학술지에 자신 이름으로 게재하고 공동 연구물을 마치 혼자 연구한 것처럼 등재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지금 김명수 교육부 장관한테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합니까? 뭐 이미 뭐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예, 뭐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지적인 어떤 그 도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그 논문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표적인 여기도 갑을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지도한 거지. 이게 제1저자와 제2저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1저자, 그러니까 자기가 4개월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고, 그 논문을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학술지에다가 게재를 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그 제자를 제2저자로 이제 이번에 써서 압축해가지고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내용만 압축이 뭐 일부 된 거지. 일반 석사학위는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분량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만 좀 제거하고 이번에 올린 거지. 제목도 똑같죠. 뭐 여러 가지 그 토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구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연구 방법론에도 보니까 표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럼 본인이 이건 그 제자의 주된 논문이고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지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조언을 했고 그러면 그게 제1저자와 제2저자를 바꿔서는 안 되는 문제였죠. 예.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양심을 파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도하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좀 기여했다고 해도 그건 지도 교수로서의 딱 그 역할, 그 본분에 멈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게다가 오늘은 또 연구비도 가로챘다. 이거 뭐 우리 관행이기도 한데 사실 고쳐야 할 그런 네. 의혹도 추가로 폭로가 됐어요. 그 말입니다. 이제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자의 논문 성과를 자기 실적을 위해서, 연구 실적을 위해서 양심을 팔았는데 또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네. 500만 원씩 두 차례 1000만 원 받았다는 건데. 그렇죠. 정말 이 정도면 저는 뭐 교육부의 수장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의 잣대도 여기다 갖다 붙이기에는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오히려 징계 대상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은 각 학교의 이런 연구윤리의 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어떤 징계를 떠나서 이것은 뭐 양심과 그 어떤
상식의 측면에서도 이미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청문회 임할 때 어떤 자세와 각오로 하실 거고 이분이 결국은 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따지고 혼내놓고 타산지석의 모범 사례로 삼겠다 뭐 이 정도이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법적 절차라는 게 국회 인사청문 동의서가 와야 됩니다. 임명 동의서가. 근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인사청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공식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적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어떤 논문 표절이나 아니면 연구 성과 가르치기 그리고 또 연구비 챙긴 의혹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편향적인 역사 인식이라든가 이런 교육관 이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용퇴를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의 대변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분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내부적으로는 좀 이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인사청문위원이 될 텐데 저는 인사청문위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안에서 인사청문을 하더라도 이분은 국회로 동의서를 넘기는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임명 동의안 자체를 국회로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넘긴다면 지금 제기됐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당연히 날카롭게 검증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할 겁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아직 넘어오지 않았죠. 네. 총리 임명 동의안도 안 왔는데 이게 먼저 올 리가 없고요. 네. 그렇다고 자진 사퇴나 이런 것 안 시킬 가능성을 상정하고 야당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옳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가 말만 그렇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나 종이 호랑이, 솜방망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다시 신문 제목으로 뽑혀서는 안 되겠기에 요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야무지게 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냥 원론적인 말을 주고받는 건 사실 시간도 좀 아깝고요. 네. 도덕적인 규탄만 한다거나 분노와 정의감만 가지고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차에 걸쳐서 확인해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원내 전략과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방식도 좀 달라져야겠다.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분발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네. 저도 과거에 이동국 헌법재판소장의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을 제기하고 폭로하면서 낙마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원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상임위 중에서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데는 내부적 명단을 공개해서 이미 인사청문 여러 가지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저희로서는 임할 거고 각 후보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이 허술한 이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역시 그 점은 청취자들의 많은 정서 그리고 비판적 여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들리네요.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했길래 기자들은 한 열몇 시간, 반나절이면 알아내는 것을 열흘 넘게 수십 명을 동원해서 조사했는데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추천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이것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얼마나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본인들이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런 도덕적 불감증 공직자를 추천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그런 이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인식이 바뀌어지는 계기로 이번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작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당연히 그 책임을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물어야겠죠. 예.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국무총리를 연달아서 이렇게 결국은 뭐 낙마할 거라고 문창국도 봅니다만, 그럼 연달아서 2명을 낙마시키고 나머지 장관에서도 이렇게 예. 부실하게 그 추천해서 나라를 오히려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러 가지 국정에 공백을 만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우선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예. 그 실무 책임을 김기춘 실장이 인사 추천위원장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반드시 그 책임까지 물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직접 거명하면서 따질 건 제대로 따지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이제 아마 각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검증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춘대문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번에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본회의 마치고 막 와주셔서 바쁘실 터인데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만 여쭙고 오늘은 네네. 인터뷰를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요. 문창극 네. 총리 후보자도 그랬는데 제주 4.3에 대해서 폭동 또는 공산 세력의 무장 봉기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네. 아니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역사관 또는 그 제주 4.3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균적인 인식이 아닌가 싶은데,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 지금 주요 포스트에 후보 내지는 내정된 사람들의 4.3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거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요? 다 알다시피 이 4.3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번씩이나 국가 원수로서 사죄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피해 가족들이 그 악몽에 시달려 왔습니까?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하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 분들을 매도하고 2번 그 가족들의 상처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역사 자체를 애곡하는 그런 행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인륜적으로나 그다음에 공직자로서의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안행부 같은 경우도 이 행사를 이제 주관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인데 그런 분들을 정부의 그 수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보죠. 네. 그동안 이동욱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아주 맹활약하신 거 다들 기억하고 있고, 요번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어서 오늘 부랴부랴 이렇게 모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촉박했지만 응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뜻 전하고, 아까 제가 애정어린 비판을 좀 세게 드린 건 아닌가 싶은데 달리 아주 제가 달게 받았습니다. 달리 그런 자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곡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대신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홍근 의원과 몇몇 장관 내정자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임할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